요즘 기사나 커뮤니티를 보면 토지를 108억 원에 샀다, 건물 포함 173억 가치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이 볼륨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 성수, 범위를 넓히면 더 안정적이거나.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연예인들은 어떤 건물을 보면 바로 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신기한 건 평소엔 조용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건물도 연예인이 본다는 말 한마디가 돌면 투자자들 눈빛도 그 순간 확 달라지죠. 더 흥미로운 건 연예인이 실제로 매입했다는 기록 하나가 붙는 순간 사람들 반응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항상 궁금하죠. 이건 감이었을까? 계산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실제 연예인들이 매입한 사례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남동 109-1번지 외 1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한남 5거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25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170억, 평당 1억, 토지 165평, 현재는 매입하여 신축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요, 사실 설명할 필요 없는 이름부터 나오죠. 여전히 글로벌하게 영향력 있는 그룹 BTS 멤버 슈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나금이라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표는 슈가씨의 어머님으로 되어 있죠. 다만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누구일지 이 정도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22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한 뒤 25년 5월에 신축까지 마무리된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미 1층에서 슈가씨의 친형이 직접 운영하는 샐러드 가게 촌피가 이점에 있고요. 그 외 층들도 임차인 구성에 꽤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기사나 커뮤니티를 보면 토지를 108억 원에 샀다, 건물 포함 173억 가치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남동 109-2번지 토지 하나만 108억 원이고 바로 옆 109-1번지 토지를 62억에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단수 원가만 이미 170억 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면적이 557평짜리 신축 건물입니다. 요즘 이 정도 스펙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올리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신축비만 6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총 원가를 계산해 보면 토지 170억, 신축비 약 60억, 대략 230억 전후가 현실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적으로 최소 350억 원 이상이고요. 정말 최소치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위치가 그냥 한남동이 아니거든요. 이 라인은 한남동에서도 눈에 띄는 25m 도로를 정면으로 접한 입지입니다. 특히 바로 옆 한남 3구역이 재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한남 3구역이랑 얼마나 붙어 있느냐를 먼저 묻는 매수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이 본격적으로 완성되면 이 주변 분위기는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유동, 브랜드 수요까지 전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거기에 강남, 성수 쪽 이동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결국 이 건물은요, 단순히 유명인이 샀다에서 끝나는 사례가 아닙니다. 핵심 입지에다가 재개발 호재를 정면으로 안고 있고 완성된 신축의 안정적인 임차 구성까지 갖춘 상태죠. 그래서 이 매입을 보면 감으로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타이밍과 위치를 정확히 읽은 선택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수동 2가 321-16번지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 도보 4분 거리 12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120억, 평당가 1억 4천만원, 토지 81평, 연면적 22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슈퍼주니어의 동해씨가 24년 4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오늘 사례 중 제일 잘 샀다 싶은 건물입니다. 지금도 주말엔 사람들 어깨가 스칠 정도로 유동인구가 강한 자리죠. 바로 옆 건물은 배우 하지원씨가 매입하면서 한번 이슈가 크게 붙었고요. 최근에 매각까지 잘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죠. 그런데 동해씨가 들어간 건물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시장에 나왔을 때 바로 거래가 된 건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평당가나 볼륨은 괜찮았는데 명도가 막혀 있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머물렀던 거예요. 그걸 동해씨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직접 전층 명도를 해결하고 리모델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죠. 동해씨가 평당 1억 4천만 원에 샀지만 지금은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해씨는 명도라는 어려운 산을 넘었지만 형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을 챙긴 셈이에요. 주변에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무신사 모든 호재를 품은 위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이 다 되는 건물 위주로 찾아요. 임차인이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수익률이 맞아야 하고, 근데 그런 건물은요 이미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값이에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가져갈 마진이 줄어들죠. 반대로 동해시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 케이스예요. 아직 덜 만들어진 건물을 보고 내가 손대면 좋아지는 그림을 보신 거죠. 여러분, 시세 차이라는 건 결국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시장은 완벽한 물건만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죠. 연예인분들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에선 건물이 먼저 스타가 되거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2가 315-4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 도보 3분 거리 4m 도로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66억, 평당 1억 5천만 원, 토지 42평, 연면적 51평.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배우 류수영 씨가 23년 4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23년에도 당연히 성수는 인기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도 매입하기 좋은 시기였죠. 물건도 있었고 평당가도 지금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죠. 지금은요, 이런 건물이 나오기만 하면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류수영 씨가 이 건물을 싸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형성된 시장 가격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라인의 평당 2억 1천만 원 거래가 얼마 전에도 나왔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류수영 씨는 방송에서는 요리를 잘하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건물 투자 감각도 요리만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성수에서 현장을 보다 보면 특정 지점에 유동이 집중되는 흐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류수영 씨 건물 앞이 그랬어요. 워낙 핫플레이스인 만큼 배통이라는 소금빵 베이커리가 이점을 했습니다. 성수에서 맛집 라인업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예요. 가보면 항상 줄 서 있거든요. 이 정도면 브랜드가 입지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사람 동선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여기가 중심축이 되겠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명확해져요. 매입 당시 특별한 이슈 없이 들어갔던 건물이 상권 성장과 함께 가치가 재평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류수영 씨도 그때 들어간 선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성수는 상권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앞으로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요리만큼이나 잘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논현동 10-3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신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6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137억, 평당가 1억 4천만 원, 토지 95평, 연면적 398평,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었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배우 김우빈 씨가 24년 3월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하이브로 바뀌었지만 예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까지 실제 사옥으로 쓰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BTS가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에 머물렀던 건물이죠. 지나가다 보면 외벽에 팬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건물을 볼 때 항상 스토리보다 구조, 수익, 입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입지부터 얘기하면 지도만 보면 역세권처럼 보여요. 근데 직접 걸어가 보면 생각보다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언덕 때문이에요. 언덕 구간이 있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체감 접근성이 낮아져요. 당시 수익률도 2.2% 정도였어요. 전체 명도가 쉽지 않은 물건이었고, 명도가 어렵다는 건 수익 개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의미고요. 결국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 137억이라는 매매가 기준으로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이 볼륨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 성수, 범위를 넓히면 더 안정적이거나 혹은 개발 포텐셜이 더 명확한 건물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매수 추천 1순위로 올라오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 보면 조금은 아쉬운 지점이 있는 매입이었다 정도예요. 여기서 투자자분들께 팁 하나만 드리면, 스토리는 보너스지 기준이 아닙니다. 연예인, 브랜드, 히스토리는 나중에 프리미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입 판단의 중심이 되면 가격을 스스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는 이야기가 멋있느냐보다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를 얼마나 빨리 벌어다 줄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예인 매매 사례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선택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읽은 흐름이었을까? 결국 이 시장에서는 화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타이밍이고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